现在欢迎您来到高白手世界。 최근 아시안게임에서 낭보가 날아왔습니다. 한국 남자 축구 대표팀이 아시안게임 6회 연속 4강에 진출했다는 소식입니다. 특히 경기가 있었던 10월 1일은 중국의 국경절이었는데 중국 팀을 상대로 통쾌한 2대0 승리를 거뒀습니다. 중국 팀은 홈에서 수만 명의 압도적인 응원을 받으며 경기를 했기 때문에 한국 선수들이 제 실력을 발휘하기 힘들었을 텐데 정말 잘 싸워줬습니다. 전반 18분 홍현석 선수가 그림 같은 프리킥을 성공시켰고 35분 송민규 선수가 문전에서 한 골을 더 추가했습니다. 한국은 이강인, 정우영을 선발로 내보내지도 않았는데 어렵지 않게 중국을 압도했습니다. 중국은 헤더로 한 골을 많이 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았었지만 결국 골대만 맞췄을 뿐 한 골도 넣지 못했습니다. 후반에 들어서도 경기 양상은 크게 변하지 않았으며 한국과 중국의 실력차가 명백히 드러나는 경기였다고 생각합니다. 저 선수들이 앞으로 두세 번의 월드컵에서 대표팀의 주력이 될 테니 아무리 아시아 지역 월드컵 출전권이 늘어난다고 해도 중국의 월드컵 본선 진출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경기가 끝난 후 수많은 중국 팬들은 결과에 아쉬움을 표현하면서도 담담하게 한중간의 실력 차이를 인정하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몇 개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5만 명이 경기장에 갔는데 정말 민망하다. 도로만 막히는 줄 알았는데 이 경기를 보니 마음이 더 막힌다. 두 골 모두 골키퍼의 책임이 크고 수비수들의 책임감도 부족하다. 이번 경기에 한국은 7명의 주전이 출전하지 않았다. 우리는 아직 큰 격차가 있다는 걸 증명했다. 힘내라 소년. 이 정도면 괜찮다. 내가 예상한 0대9. 중국 축구 국가대표팀은 여전히 실력이 있다. 마지막 0대2. 한국의 전력은 월드컵 16강 정도. 한국은 전력을 다하지 않았다. 손흥민은 오지 않았어. 어디서 뽑힌 중국 국가대표팀인지 나는 모르겠다. 나는 바이두에서 찾아봤다. 국가대표팀 선수들은 모두 도시 출신이고 군, 면, 읍 출신이 하나도 없다. 귀괴하다. 특히 마지막 댓글이 매우 인상적입니다. 중국 대표팀 선수들의 고향이 모두 도시라는 건 결국 돈 있는 집안에서만 축구를 할 수 있기에 그만큼 재능 있는 선수의 발굴이 어렵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수많은 중국 인민들이 중국은 14억 인구인데 왜 5천만 인구의 한국 축구를 이길 수 없는지 궁금해하고 안타까워하지만 모두 아시다시피 축구를 배운다는 건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중국의 초중고에서 축구를 가르치면 한 명당 최소한 1년에 1,000만 원은 필요합니다. 그 외로 각종 활동비, 감독에 대한 비용 등이 추가적으로 발생하겠죠. 그럼 못해도 축구 가르치는 것만 최소한 한 달에 100만 원 정도는 들어간다고 봐야죠. 중국의 인구별 소득 구조를 보면 월 수입이 5천 위안 이상이 1억 2천만 명에 불과합니다. 60% 이상의 소득이 월 2천 위안 이하입니다. 그럼 그 1억 2천만 명, 부부라고 치면 6천만 가정이겠죠. 한 사람 소득으로 생활하고 한 사람 소득으로는 축구를 가르치면 노후도 준비할 수 없는 겁니다. 축구를 가르칠 돈만 있으면 또 소용이 없죠. 관시가 있어야 대표로 뽑힐 수 있으니 6천만 가정 중에서도 돈 많고 관시를 쓸 수 있는 가정의 아이들만 중국 국가대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표면적으로는 인구가 14억 명이지만 사실 축구 자원이 될 수 있는 인구는 전체의 5%도 안 되는, 한국도 돈 때문에 운동을 포기하는 아이들이 많지만 중국 정도는 아니죠. 실제로 대표팀의 간판 수비수 박규현 선수는 대도시가 아닌 작은 지역 출신이죠. 하지만 국가대표라는 자격이 부끄럽지 않은 충분한 실력이 있습니다. 특히 중국은 돈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욕심과 만행을 제어할 법과 제도가 미비한 것도 큰 요인인데 많은 중국 인민들은 이 사실을 잘 알면서도 감히 드러내놓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을 문제 삼는다는 것은 현 통치 제도를 부정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한중 축구 경기를 통해 알 수 있었던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한 국내 포털 사이트에서 클릭수로 응원하는 사람을 표시했는데 무려 56대 44로 중국을 응원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습니다. 경기 직후가 이랬던 거고 그 다음날에는 중국 응원이 91%까지 올라갔다고 합니다. 반면 다른 포털 사이트에서는 90% 이상이 한국을 응원했습니다. 각종 SNS 및 포털 사이트에 외국인의 경우 국적을 표시하는 방안이 빨리 현실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댓글을 단 지역이 외국일 때 표시하는 건 의미가 없고 회원 가입 시 국적이 한국이 아닌 사람들은 표시를 해야 합니다. 누군가는 차별이라고 주장하겠지만 더 이상 외세에 의해
통해 한국의 여론이 조작당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이제 오늘의 주제인 조기 축구한테도 털리는 중국 프로축구팀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베이징 고안팀은 중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프로축구팀 중 하나입니다. 현대자동차와 스폰서 계약을 맺으면서 팀 이름이 4년 동안 베이징 현대이기도 했었죠. 이장수 감독이 지휘봉을 잡기도 했었지만 결국 구단주와의 마찰에 의해 사퇴를 하고 말았습니다. 소문에 의하면 구단주가 특정 선수의 기용을 강요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민회에서 뛰고 있는 김민재 선수도 이 팀의 이름을 올렸던 적이 있습니다. 11월 17일 중국 축구협회배 2라운드 깐수성의 우승팀 징추안 원회이가 승부차기 끝에 베이징 고안을 7대5로 꺾고 16강에 오르는 이변을 만들었다. 베이징 팀은 망신도 이런 망신이 없는 게 깐수성 팀은 정말 조기 축구회하고 큰 차이가 없거든요. 베이징 팀은 중국 축구의 가장 높은 수준인 일부 슈퍼리그 소속이고 깐수성 팀은 아마추어라고 볼 수 있는 4부인 중국 챔피언스 리그 소속입니다. 2013년 축구 애호가 30여 명이 모여서 자본금 3만 위안으로 창단했고 2021년에서야 정식 축구단으로 등록된 팀입니다. 반면 베이징 팀은 자본금이 25억 위안에 달합니다. 이 경기 당시 중국에서 어떻게 베이징 팀이 질 수 있냐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경기 중에는 양팀 모두 2골씩 넣었지만 승부차기에서 깐수성이 5골, 베이징이 3골만 성공해서 최종 스코어는 7대5로 깐수성이 승리합니다. 잠깐 경기 영상을 보겠습니다. 对手的教练员也在喊啊，给球人的压力给的不够啊，有机会，阮奇龙把球传到6码线前，这是田玉达，这下被对手敲进来了，漏了，第一时间没有射门，这下打还是进了，2比2，2比2啊，我们在领先的情况下还是。 이제 깐수성의 징추안 원회이가 어떤 팀인지 구단주를 인터뷰한 기사를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징추안 원회이의 축구팀 구단주 여빈무 씨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선수 월급은 보통 3천 위안으로 매우 낮습니다. 가장 많은 연봉을 받는 최동훈도 5천 위안에 불과합니다. 축구단에 대한 사회 각계의 지지에 매우 감사드리며 더 많은 사람들이 축구단의 발전과 운영에 충분한 관심을 갖기를 바라며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네티즌들이 선수들은 한 경기당 겨우 200위안의 보조금만 받는다는데 사실인가요? 그 말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200위안보다는 조금 더 많아요. 우리 경비에 여유가 없는 건 사실이지만 선수들의 훈련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모두들 축구에 대한 뜨거운 애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지켜갈 수 있고 꿈을 실현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게 만듭니다. 경기 출장 수당이 조금 더 많다는 거 보니까 한 220위안 정도 하나 봅니다. 11월 19일 현지 기업 깐수 시황그룹은 3만 위안의 설화 소고기 위문품을 기부하며 축구단의 발전을 지지했습니다. 우리 그룹이 징추안 원회이 축구단에 증정한 60개의 위문품은 전부 프리미엄 설화 소고기이며 순펑테페를 통해 통일적으로 운동선수들에게 전달될 것입니다. 동시에 기업의 최근 라이브 커머셜 수익도 축구단의 경기 유니폼을 구입하는 데 사용할 것입니다. 이 팀의 연고지도 워낙 가난한 지역이라서 그런지 지역 기업의 스폰도 소고기 유니폼 같은 것밖에 못 해주는 겁니다. 징추안 원회이 축구팀은 2021년 깐수성 핑리안시에서 설립되었으며 등록 자본금은 3만 위안이다. 문회는 여선생의 기업 이름이다. 여선생은 자기 이름으로 6개 기업이 있으며 그 중에서 교육 훈련기관, 도매업체 등이 있으며 문구점이 아니라고 말했다. 그러니까 중국 인민들이 일부 리그팀인 베이징이 문구점이 스폰서하는 팀에 졌다고 하도 비난하니까 애써 문구점이 아니라고 말을 해주는 거죠. 말이 좋아서 6개 기업이지 문구점이 메인이고 뭐 학용품 공장에서 받아다가 도매로 팔고 곁다리로 애들 학원 같은 거 하나 하겠죠. 한국의 중견기업급도 아니고 동네에서 자영업을 좀 크게 하는 분이 축구에 열정이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축구단을 창단한 거죠. 현재 152명의 선수가 등록돼 있으며 평균 연령은 약 32세다. 선수 등 징추안 현지인은 70여 명 정도고 나머지는 전국 각지에서 왔다. 선수들은 평소 각자의 직장에서 근무한다. 체육교사, 기업체 직원, 공무원 등으로 모두 축구를 즐긴다. 축구단은 주말마다 참가 인원별로 나눠서 5인, 8인, 9인, 11인 조별 경기를 치른다. 가끔 팀 선수들이 징추안에 모여
집합 훈련을 할 때는 구단주가 아주머니를 찾아서 선수들에게 식사를 제공한다. 일반적으로 3가지 요리와 국 1가지이며 훈련 강도가 높을 때는 2가지 고기 요리를 추가한다. 운동선수 영양식은 추구하지 않는다. 여빈무 씨는 지난 9년간 매년 10만 위안 정도의 비용을 썼다고 한다. 처음 주말에 시합을 할 때 나는 2천 위안으로 먹을 것, 마실 것을 샀는데 모두 매우 즐거워했다. 모두 순수하게 축구를 사랑한다. 구단 선수들 중 40%만 월급을 받고 구단 구장과 훈련장은 현의 일반인들과 공용으로 사용한다. 현에 있을 때는 훈련장을 빌려서 사용하고 훈련할 때는 독립된 장소가 없어서 대중체육관을 사용할 수밖에 없으며 훈련할 때 옆에서 달리기를 하는 시민도 있다. 이 팀은 전용 운동장도 없고 훈련할 때 옆에서 시민들이 조깅까지 한다는 거죠. 합숙 훈련할 때 음식도 동네 아주머니 임시로 고용해서 제공해 준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중국 최고의 지원을 받는 베이징 고안팀을 이겼습니다. 이런 깐수성 팀에도 지는 실력의 선수들이 어떻게 프로구단에서 뛰고 국가대표가 될 수 있는 걸까요? 중국 특유의 관시 문화가 아니면 절대 설명할 수 없는 중국의 현실입니다. 실력보다는 돈과 권력이 있는 집 사람들이 선출되는 사회적인 환경이 중국 축구의 경쟁력을 심하게 훼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아시안게임을 한참 재미있게 보고 있거든요. 중국 축구가 생각나는 한국 대표팀 경기가 있었습니다. 물론 승부 조작을 했다는 건 아니고 정신무장이 부족해 보인다는 뜻입니다. 한국 여자 축구 대표팀이 8강에서 북한에게 1대4로 완패해서 1998년 방콕 대회 이후 25년 만에 4강행에 실패했습니다. 심지어 저 한 골도 북한의 자책골이었습니다. 즉 북한이 5골을 넣는 동안 한국은 단 한 골도 넣지 못한 겁니다. 물론 어느 정도 편파 판정이 있었던 점, 그리고 전반 41분 손화연 선수의 퇴장으로 수적 열세였다는 건 감안해야겠지만 그건 이번 경기에서만 통할 수 있는 변명이죠. 지금까지 여자 축구의 북한과의 상대 전적을 보면 1승 3무 16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시안게임에서 맞대결은 6전 전패하고 있다는 걸 고려하면 내부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아시안게임 4연속 금메달에 도전하는 한국 야구대표팀이 대만과의 경기에서 0대4로 완패했습니다. 한국 프로야구 선수들 연봉이 홍콩 대만 선수들보다는 훨씬 많지 않습니까? 일본은 아시안게임에는 프로 선수가 아닌 실업팀 선수들이 나오는 거죠. 핵심 타선인 강백호 선수는 홍콩전에서는 4타수 무안타 3삼진, 대만전에서는 4타수 무안타 1삼진을 기록했습니다. 이 경기에 한국 프로야구 선수들 병역 면제가 걸려있죠. 강백호 선수도 아직 면제받지 못한 걸로 알고 있는데 남은 경기가 아주 흥미진진합니다. 오늘은 아시안게임에서 실력으로 중국을 압도한 한국의 기중한 승리와 조기 축구보다 못한 중국 프로축구팀의 실력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프로축구 선수가 정정당당하게 실력으로 겨루지는 않고 짜여진 각본대로만 경기를 한다면 더 이상 프로 선수가 아닐 것입니다. 연기자이자 동시에 축구공으로 기교를 부릴 줄 아는 광대일 뿐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